이번 주 증시 전망은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 이슈가 공방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아직 우려감들이 남아있다 이런 생각으로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약간 숨고르기 살짝 변동성 보일 것이다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증시 과연 어떠한 재료가 더 이기게 될 것인지 어떻게 우세가 나타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CMA 잔고가 10조 원이나 증발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 이유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황당한 이유였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 이 CMA 잔고에서 10조 원이나 증발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이런 변화들, 이슈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저금리에서는 배당주가 매력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투자자들에게 배당주들이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배당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사실 배당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배당에 대한 매력이 높을 것이다 생각했을 텐데 투자자들은 완전히 배당주 펀드 쪽에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주들이 왜 이렇게 찬밥 심세를 겪고 있는지,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곧 이제 6월이 마무리가 되고 7월이 되죠. 그래서 월초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주말 동안에 뭔가 이슈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하죠. 지금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부담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런 관점들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라는 생각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요 이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부양책 사이에서 나오는 이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신규 감염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봉쇄에 따른 다 아시죠? 텍사스를 비롯해 가지고 플로리다 이런 쪽에서 나타난 추가적인 봉쇄 조치. 이 봉쇄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로 다가오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어떤 재개 활동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행객들에 대한 어떤 그 자제 요청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적인 부분들 본다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되면 문제가 크게 되겠습니다만 통제를 잘 하게 된다. 또 지역적인 부분에서 이 핫 플레이스라고 그러죠. 요 부분에서 뭔가 이제 통제만 좀 잘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또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요 경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되죠. 원래 월 말에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또 그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올 텐데 이번 주말에 좀 기대를 했었던 어떤 개인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나타나서 약간은 다소 실망한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악재가 눈앞에 딱 들어오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도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 하원에서의 그 금융위원회 청문회가 열리게 됐는데, 추가적인 재정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돈을 더 많이 지불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다 보니까 비대면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경제활동 또는 정책 수혜주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 오피터에 따르면 28일 전 세계의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망자도 50만 명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이 상황들만 보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것은 맞아요. 그래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경기가 안 좋았었잖아요. 경기가 안 좋았었던 부분에서 이제 경제 재개가 되고 이제 이 감염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이제 좋아질 거다. 이제 최악의 상황 지났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우리 다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되니까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왠지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실망은 더 커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자들의 실망감들이 지금 시장에 가득 차 있다. 가장 큰 악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백신이나 치료제나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 다시 시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 시장에게 전해지는 충격은 제법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호재성 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이죠. 30일 날 미국의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하고 함께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을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추가적인 경제 부양책 또는 완화적인 통화정책 이런 발언을 이어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기대감을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2차 현금 지급,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재난 지급 그 재난지원금 지급한 것처럼 그게 나올 수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현금 지급을 하게 된다면 일시적이나마 이 소비가 증진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기 부양 효과 또 소비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지표들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주 후반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ISM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고용 지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수출입,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또 그 다음에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상황들을 좀 이제 어떻게 과연 나올 것이냐 한번 잠깐만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제조업 지수,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당장 주 초반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 미국에 있는 제조업 지수, PMI 지수 이런 부분들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50 이상 넘어가줘야지 일단은 뭔가 좀 되고 있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실업률도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7월 2일날 발표가 되는 부분들인데 6월달 실업률도 이제 전달 대비해서 조금 늘어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근데 그렇게 썩 훌륭한 그런 지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5월달 제조업 수주 같은 경우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표들이 이번 주는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약간 뭔가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된다거나 분위기가 좀 애매해진다거나 그런 식의 모양새가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주 후반에 중국 쪽 그 서비스업 PMI 지수가 55를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약간 소비와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중국 지역은 일단 발원지로 우리가 해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좋아지고 있다라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 초반부터 주 중반까지 경제 지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경기 부양책, 추가적인 경제 봉쇄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 또 통화정책, 통화의 어떤 완화된 통화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말로써 풀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만큼 위안을 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전체적인 그 한 주간의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매매를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이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충격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이런 상태에서 밀리게 되면은 더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이 차익 매도를 물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부담감 생각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변동성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지수의 지지선이라든지 종목의 지지선
자원들이 확보가 돼서 돌아서는 모습만 나오게 된다면 이쯤이면 됐어라는 생각도 좀 들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좀 지켜보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주 초반부터 주 중반까지는 다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장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조금 해두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CMA 잔고, 증권사의 CMA 잔고가 하루에 무려 10조 원이나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어디 갔어? 네, 46조 원으로 증발을 해버렸는데 한 번에 이 정도의 규모의 감소가 된 것은 처음이었다.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 CMA 같은 경우는 그 금융상품을 사고 팔수 그냥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예탁금이 들어가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이 잔고가 하루에 10조 원이나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쉽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야? 통장에 잔고가 줄었어? 이거 다 돈 빼서 어디로 다른 데로 간 거 아니야? 다 이 생각 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돈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다 증시 대기 자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아주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을 텐데 이게 줄어들었다니까 일단 걱정되는 모습이 좀 생길 수 있겠죠. 뭐야? 왜 돈이 왜 줄은 거야? 이거 웬일이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떠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시장에서 이제 분석된 바에 의하면 그냥 어디로 간 것이 아니라 SK바이오팜 청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SK바이오팜 청약에 대한 자금으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약이 진행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CMA 잔고가 줄어드는 상황을 보여주게 됐고, 그래서 이 SK바이오팜 쪽으로 그 자금들이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에 31조 원에 달하는 증거금이 몰렸죠.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경신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은 SK바이오팜에 거는 기대감이 그렇게 크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뭐 대박인 것 같아. 그러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그냥 걷다가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SK바이오팜이 상장 이후에 이 공모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공모가 이상의 시가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뭐 짭짤한 모습도 생길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단기에 그렇게 올라가 버리게 된다라면 기업이 약간은 좀 고평가되는 상황, 또 과매수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상황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모 이후에 지금 뭐 청약을 받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모가 형성된 이후에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바로 또 이제 올라간 다음에 따라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10조 원 자금이 증발한 것은 그래도 어디 딴 데로 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SK바이오팜이라는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종목에 진입이 된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시면 되겠고요. 뭐 이 증거금이 많이 몰렸다 하더라도 사실 경쟁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인별 할당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또 부러워하시거나 그러진 마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규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긴 하지만 기대감이 오히려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그렇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면 이 SK바이오팜에 들어간 그 공모 자금들, 이 증거금들은 어느 정도 주식을 사주고 나면 다시 환수가 되기 때문에 CMA 잔고가 다시 늘어나는 효과를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고객 예탁금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이거 안 사줬는데 이거 조금밖에 못 샀는데 다른 거라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금의 어떤 이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은 뭐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특정 종목으로 집중이 된 것이고 시장에서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안심을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초저금리에서 매력적인 배당주 펀드. 그런데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좀 들으니까 불쌍해요. 그죠? 배당주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2의 보너스로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투자처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배당을 준다라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요,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뭐예요? 돈을 잘 벌어야지 배당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배당을 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뭔지 아시죠? 그래서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지급이 되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 회사 자체가 우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량주에 투자하고, 우량주니까 주가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올라가는 상태에서 배당도 받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시세 차익과 배당을 같이 챙길 수 있는 게 이 배당주에 대한 투자인데, 이게 금리가 낮을수록 더 매력이 커지죠. 시중금리가 만약에 1%가 나왔다. 근데 배당은 3% 받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매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 관심들이 높아지는 시기가 보통 이제 연말 정산을 할 때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영업하지 않고 딱 기준일 정하는 바로 그 시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연말 시점이죠. 10월, 11월 요럴 때 이제 배당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고 6월달 같은 경우도 배당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중간 배당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주나 이런 쪽도 이렇게 해서 6월이나 또는 연말 이 시점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한 부분들인데 지금은 뭔가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다르냐? 배당주들의 이 펀드의 성과가 지지부진하고 별로 좋지 않다. 또 배당주들의 평균 수익률은 지금 1개월 1.99%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연초 이후에 무려 마이너스 7.8%를 기록했다. 즉 손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손실이 나는 거야. 뭐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대형주, 배당주들의 특성상 일단 주가가 많이 내려간 이후에 올라올 때 회복이 조금 더딘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성적이 6.17% 1개월, 그 다음에 연초 이후에는 마이너스 3.56%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지수가 지금 2200을 넘나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이너스다. 이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펀드에 대한 관점들은 조금 수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신다라면 수수료를 내면서 마이너스 펀드를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펀드보다는 오히려 펀드에 들어가 있는 기초자산에 대한 종목들을 매매 타이밍을 잘 노려가지고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주식을 사가지고 있으면 수수료도 낼 필요 없고요. 또 기간적인 부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량주 쪽 투자하는 쪽은 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초점을 기울이시는 게 굉장히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배당주 펀드가 또 잘 안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커팅을 한 거죠. 이번에 돈이 안 벌려서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아서 배당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 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려고, 왜냐면 어느 일정 기준일까지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배당을 받는데 배당 안 주겠다 해버리니까 뭐예요?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다음번에 또 올게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배당주들이 배당을 주지 않고 또 수익률도 나쁘고, 그러니까 굳이 나 배당주 안 할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펀드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종목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적립식 펀드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도 적립식으로 조금씩 매달 얼마씩 꾸준히 매수해 나가시면 당연히 종목에 대한 평단가가 일치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 살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죠.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배당 매력도는 높습니다. 만약에 배당을 10,000원짜리 기업이 배당을 1,000원 준다. 그럼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 10,000원짜리인데 5,000원으로 내려갔어. 근데 배당을 1,000원 준대요. 그러면요, 배당률이 20%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주들에 대한 관점들은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력이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배당에 대한 관점들을 보통 연말 시점에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냥 중간 배당 없다 치고요. 네, 지금부터 서서히 바닥권을 준비하시면 시세 차익과 함께 배당을 같이 노릴 수 있는 그런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배당주 펀드보다도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쭉 리스트 꺼내가지고요, 그것들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직접 투자하고 직접 스스로 운영하시면 조금 더 나은 투자의 성과를 보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2차 확산과 경기 부양책에 대한 빅매치 누가 이길 것인가. 현재로서의 상황은 일단 우려감들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악재가 더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 초반부터 중반부까지 계속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하루 사이에 증권사 CMA에서 무려 10조 원이 빠져나가는데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SK바이오팜이라는 놈이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몰린 것이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도망가거나 어디 딴 데로 간 것이 아니고 그냥 증시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감이나 우려감은 가질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에게 외면받는 배당주, 이 배당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이제 중간 배당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기말 배당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배당주의 매력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금리도 낮은 상태인 것은 뭐 당연하고요. 주가도 낮은 상태이고, 그래서 시장은 또 바닥을 잡아가고 있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배당도 더 이렇게 낮은 가격에 매수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도 더 높아지게 될 텐데, 이거는 꽉 먹고 알 먹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잘 모르는 그런 펀드에 드는 것보다 펀드에 들어가 있는 기초자산들 잘 공부하시고, 또 고배당 관련주들 리스트 쭉 뽑아가지고 그런 종목들만 매수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을 잘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차트상에서 매수 맥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특별한 일이 없다면 배당주들 투자 조금 서둘러서 매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는 흔히 친구와도 비슷하다. 대세 추종자들은 변화하는 곳, 즉 굴절 지점에서 상처를 입게 된다. 늘 대세를 추종하지만 무리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각인하자. 그리고 그 굴절 지점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처라는 게 뭐예요? 주식시장이 여러분한테 모욕을 주는 거죠. 왜냐면 이놈들은 모욕의 달인이니까 너 모욕 받아! 그러면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네, 좀 웃기네요. 네, 근데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손실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받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을 보면 이게 변곡점 시점, 즉 잘 올라가거나 잘 내려갈 때는 특별하게 액션들이 없다가 이게 뭔가 변동성이 좀 나오고 뭔가 바뀌려고 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물리고 많이 매도를 하고 손실,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게 왜냐하면 대중심리, 군중심리 때문에 그런 건데, 나도 군중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한 발 물러서라. 대중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시장을 다르게 바라봐라. 이렇게 해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잘 곱씹어서 생각해 주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시장이 약간 변수를 가지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네, 조금 느긋하게. 또 너무 이제 아침에 변동성이 심하다 그러면 아침에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물러섰다가 오후 시점부터 차근차근 대응점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